네, 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우리 시장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다행히도 좀 하방이 지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8월 1일이라는 또 관세 부과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관세가 특별하게 이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한 내성을 확보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네. 만약에 관세 부과 기간이 연장이 된다거나 관세율 조정이 온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쉬어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동안 연초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가 쉬지 않고 달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쉬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마침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는 한번 좀 체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관망의 분위기가 좀 겹쳐지면서 좀 시장은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약세로 추세를 돌렸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다시금 복기를 해보면 특징적이었던 게 계속해서 못 갔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반등을 시도해줬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30%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2차 전지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십니까? 어렵지만 저는 일단 후자 쪽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기업 펀더멘탈과 주가는 일시적으로 좀 괴리가 나올 수 있는 국면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난주에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이 과잉 투자되어 있고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중국 현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기존의 전통 산업들도 구조조정 필요성을 좀 중국에서 좀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들의 반등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고요. 또 마침 지수가 쉬고 있고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도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오르지 않았던 낙폭이 과대했던 주식들의 일시적인 어떤 반등세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기 좋은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만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당연히 코스피가 좀 선전에 나서줬는데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연간으로 코스피가 한 10%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20% 가까이 빠졌는데 올해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이미 33%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고 그렇죠. 반면에 코스닥은 한 2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아직 코스닥이 코스피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작년에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반기에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갭매우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코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인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와 봐야 될 게 어쨌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 바이오 산업 1위인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좀 이제는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물보안법을 포함해서 트럼프 정부는 강력한 좀 규제를 좀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바이오텍 기업들보다는 비중국, 즉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으로 어떤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의 그 기술 수출 일정이 하반기에 좀 대거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관련 주가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상승률을 좀 상회하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에 기대를 걸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수급하면 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잡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긍정적인 그 자금 유입을 촉발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이긴 한데 사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그래도 일정 부분 매수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단기적인 어떤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흐름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1,490원까지 치솟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면 충분히 환차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하다라는 관점이었고 한국 시장이 마침 글로벌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또 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한국을 좀 기계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환율대에서 그럼 추가적인 원화 절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한미 기준금리 차가 약 2%포인트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나 내년까지 봤을 때도 이게 당장 좁혀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원화 강세 국면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어떤 환차익 이런 부분보다는 한국의 경기와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그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어떤 한국 기업들의 질적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뭐 주주 행동주의 펀드랄지 외국인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국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와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이 돼야 외국인의 유동성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는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탁금도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시장을 받치고 있다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유동성이 굉장히 풀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갈 수 있는 자산시장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었고요. 그 덕분에 최근에 주택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잡아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동성의 물꼬는 결국에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도 사실은 부동산은 규제, 주식시장은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유동성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정받을 때마다 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들의 어떤 이 자금 집행인데요. 사실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국내 투자를 별로 늘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외 자산 쪽으로 편중이 심화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 할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는 개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유동성 유입과 더불어서 기관들의 자금 리밸런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유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연일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그 전형적인 굿 이즈 굿 장세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정확히 한국과 반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안 좋게 나와서 통화 정책이 완화된다는 더 강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시장이 더 좋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경제 지표는 혼조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사실 레이트 사이클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만약에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통화 정책의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비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올해 보면 좀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으로의 어떤 투자 자금의 빠른 복귀보다는 비미국 자산으로의 어떤 확산 쪽의 그림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에 대한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던 날 삼성전자 주가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달려오면서 현재 지금 6만 8천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7만 전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네. 2,000원만 더 오르면 7만 원 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트라이 가능한 영역이다 좀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샀느냐 보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된 상황이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 2분기 네.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JY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무죄 혐의가 확정이 되면서 어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일정 부분 환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1차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본연의 불확실성,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에서 계속 의심을 던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 해소가 이어져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HBM3, 그렇죠, 네. HBM4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된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7만 전자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상승 여력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HBM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실적이나 결과가 나와야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 고공행진을 했다가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총이 하루 만에 19조가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실적은 워낙 좋겠죠? 네, 지금 최근까지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라간 기대치는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던 배경에는 역시나 사실 피로감인 것 같아요. 쉬지 않고 SK 하이닉스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실현은 사실 이 큰 업황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진입의 어떤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조방원, 조선방산원전 같은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 사이클 와중에 여러 번의 단기 충격 조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사실 외사 리포트 하나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해프닝이다.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반기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 봤을 때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유의미하게 드라마틱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만 AI 사이클은 여전히 좀 진행 중이고, 물론 내년에도 성장은 하겠지만 약간 둔화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소부장 업체들이 반등하려면 결국에 모든 열쇠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거나 AI 쪽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소부장 업체들도 주도주의 반열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특히 소부장의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AI 산업에 대한 의구심은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 미증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AI 성장성이 두각이 될수록 전력기기 관련주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AI 투자가 늘어나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가 매우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AI 산업에서의 그 다음 사이클은 사실 투자된 AI 인프라를 가지고 AI 서비스로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AI 에이전트나 AI 서비스 같은 그런 업종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업체를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 쪽으로의 좀 매기가 좀 몰렸던 상황이고요. 어쨌든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전력기기보다는 이제 AI 서비스 산업 쪽으로 좀 눈을 천천히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산업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실적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장이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향후 가이던스가 되겠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어디 꼽고 계십니까? 일단 기업으로는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조선, 방산 이처럼 이제 상반기 주도 업종들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보면 화장품이랄지 엔터, 미디어, 호텔, 카지노 이런 좀 소프트한 서비스 업종들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유의미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쪽 섹터들은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꼽아주셨고요. 투자 전략,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아이디어도 많지만 본부장님은 얼마 남지 않은 7월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7, 8월은 조정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조정이긴 합니다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우리 시장 강한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주도주가 매수 기회를 줄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 8월은 저희가 어쨌든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지수는 상승 부담이 좀 커졌기 때문에 개별 종목, 코스닥을 포함한 개별 종목 쪽에서 좀 기회를 보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안에서 개별 종목을 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시장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